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음직한 기업을 떠올리실 때 어느 회사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마도 상당수의 분께서 오뚜기라는 이름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한 기업의 대명사로 불리며 수십 년간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온 바로 그 회사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희가 전해드려야 할 소식은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5년 10월 국세청이 오뚜기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정기조사가 아닌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3국이 직접 나선 비정기 조사였습니다. 이 부서는 고액 탈세나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었을 때에만 움직이는 특별조사 전담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505억 원 규모의 내부거래 의혹,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 그리고 오너 일가의 사적 비용 처리 의혹까지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착한 기업. 오뚜기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하여 지난 25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오뚜기의 진실을 낱낱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세청 세무조사의 세 가지 쟁점. 지난해 가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오뚜기 본사에 국세청 직원들이 방문하였습니다. 오뚜기 측에서는 이번 조사가 5년 주기로 진행되는 통상적인 정기조사라고 밝혔으나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3국이 직접 투입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예사롭지 않은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서는 기업들 사이에서 기업 염라대왕으로 불리며 예고 없이 투입되어 탈세와 비자금, 횡령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때에만 움직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세청이 주목하고 있는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입니다. 하명준 회장의 매형인 정세장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는 면사랑이라는 회사가 조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오뚜기에 면과 소스류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정 대표와 그 특수관계자들이 전체 지분의 94.0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오뚜기가 이 회사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할 때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의혹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원가를 절감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식인데 오히려 비싸게 구매하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이러한 거래가 사실이라면 오뚜기의 이익은 줄어들고 그만큼 법인세 부담도 감소하게 되며 그 차액은 고스란히 친인척 회사인 면사랑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면사랑의 연간 매출 중 오뚜기 계열사를 통한 거래가 수백억 원에 달하며 내부거래 비중이 약 15% 수준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오뚜기가 원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렸던 시점과 면사랑에 대한 과다 지급 시기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은 이를 세금 회피와 이익 분여 수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명 통행세로 회사 자금을 가족에게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오너 일가 소유 토지의 개발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단순한 세금 회피를 넘어서 배임과 횡령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의 재산 증식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주주들과 직원들,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배신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협력업체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국세청은 인력공급업체에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후 그 일부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되돌려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수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불법적인 자금 환류 방식으로 지난해 다른 대기업들이 적발되었던 방법과 같은 수법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에 대한 조사를 넘어서 총수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자금 출처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오뚜기 관계자는 내부 거래에 대한 조사가 2020년 정기조사와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때에도 이루어졌으며 당시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속세와 내부 거래의 이면. 많은 분께서 오뚜기를 옹호하실 때 자주 언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 함태호 명예회장께서 타계하셨을 때 하명준 회장이 1,5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 전액 납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다른 대기업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려 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뚜기는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역시 오뚜기는 다르다라고 칭찬하셨지요. 그러나 저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 1,500억 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함영준 회장께서 개인적으로 축적한 재산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뚜기라면이라는 회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뚜기라면은 이름만 들으면 오뚜기의 자회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함영준 회장이 개인 최대 주주로 있는 별도의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의 내부 거래 비율은 무려 99.3%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뚜기 본사가 라면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회장의 개인 회사인 오뚜기라면에 생산을 위탁하고 다시 그 라면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라면 판매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오뚜기 본사의 이익보다 회장의 개인 회사인 오뚜기라면의 이익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배당금이라는 합법적인 형태로 오너 일가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는 터널링이라고 부르는데 회사의 기회와 이익을 오너 개인에게로 이전시키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오뚜기라면만이 아닙니다. 에드리치라는 광고 회사와 오뚜기 SF라는 생선 통조림 회사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이들 회사에 오뚜기는 연간 1,400억 원에서 1,500억 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키워진 회사들을 함영준 회장은 나중에 오뚜기 본사에 비싼 가격으로 매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함영준 회장께서 납부하셨다는 그 착한 상속세 1,500억 원의 재원을 살펴보면 개인 재산이 아니라 오뚜기라는 상장 회사의 이익에서 합법적으로 빨대를 꽂아 만든 자금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돈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자금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개인 주머니로 이전시킨 후 그것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착한 기업이니까 응원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오뚜기 제품을 구매할 때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은 회사의 재투자나 직원 복지가 아니라 오너 일가의 상속세 마련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이어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데 오뚜기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기에 이러한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창업주 함태호 명예회장의 살. 그렇다면 오뚜기는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뚜기의 시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업주이신 고 함태호 명예회장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알게 되시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당시 18세였던 함태호는 경기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가정 형편도 넉넉하였습니다. 당시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은 대부분 피난을 가거나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군 입대를 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청년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나라가 있어야 기업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입대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격렬하게 반대하셨지만 함태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원 입대하여 7년 가까이 최전방 소대장으로 복무하였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청춘을 전쟁터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제대 후 그는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으면 편안한 삶이 보장되었지만 그는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제 힘으로 일어서겠습니다. 1969년 40세의 나이에 그가 창업한 회사가 바로 풍림상사, 지금의 오뚜기입니다. 풍요로운 숲이라는 뜻을 담은 이 이름에는 작은 나무를 오랜 세월 보살펴 큰 숲을 이루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업 자금은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과 아버지께 빌린 돈을 합쳐서 마련하였고 빌린 돈은 이자까지 붙여서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풍림상사가 출시한 첫 번째 제품은 카레였습니다. 1969년 당시 한국에서 카레는 매우 생소한 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란색 가루를 어떻게 먹느냐 고 의아해하였습니다. 함태호 회장은 직접 카레 상자를 들고 전국을 누비며 영업에 나섰습니다. 사장이 직접 버스를 타고 다니며 땀을 흘리면서 제품을 설명하고 진열을 도와주었습니다. 머리 쓰고 땀 흘리자라는 그의 생활 신조였고 이는 말뿐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미국의 하인즈와 베스트푸드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케첩과 마요네즈 시장을 장악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제 오뚜기는 끝났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함태호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우리 시장을 외국 기업에 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입맛은 우리가 가장 잘 압니다. 그는 품질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고소한 마요네즈와 진한 케첩을 개발하여 영업사원들과 함께 현장을 누볐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하인즈 케첩이 1위를 차지하는데 유독 한국에서만은 오뚜기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경영학계에서도 연구 대상이 되는 토종 기업의 승리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1987년에는 다 망해가던 청보식품을 인수하여 라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농심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무모한 도전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함태호 회장은 뚝심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기교 부리지 마라. 기본에 충실하라. 그렇게 탄생한 것이 진라면이었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결국 라면 시장의 주요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5년간 숨겨온 진짜 이야기. 그러나 함태호 회장이 남긴 유산 중 가장 위대한 것은 매출 1조 원도 케첩 시장 1위도 아니었습니다. 1992년 어느 날 함 회장은 신문 한 구석에 실린 작은 기사를 보고 눈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수술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함태호 회장은 즉시 한국심장재단을 찾아갔습니다. 매달 5명씩 수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살립시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기업 홍보를 위한 일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져 나라 전체가 휘청거릴 때도, 회사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도 이 약속은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원 인원을 계속 늘려나갔습니다. 처음 매월 5명이었던 후원이 지금은 매월 22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게 32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오뚜기의 후원으로 새 생명을 얻은 심장병 어린이가 6,200명이 넘습니다. 오뚜기 전체 직원 수가 3,000명 정도인데 직원 수의 2배가 넘는 생명을 살려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함태호 회장의 언명 때문이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절대 티를 내지 마라. 오뚜기는 이 사실을 25년 가까이 숨겼습니다. 보도자료 한 장 내지 않았습니다. 2017년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이 사연이 발굴되어 방송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만약 이것이 마케팅이었다면 25년 동안 참을 수 있었을까요? 2016년 9월 함태호 명예회장의 장례식장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정재계 인사들 사이로 낯선 청년들과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바로 함 회장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고 살아난 아이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전에 함태호 회장은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면서 단 한 번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라 행복했다. 그런데 너에게는 허락도 구하지 않고 이 무거운 짐을 지워서 미안하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여기며 아들에게 미안해했던 진정한 어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뚝이라고 불렀던 실체였습니다.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오뚜기와 우리의 선택. 그러나 찬란했던 그 유산은 지금 2026년의 오뚜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경쟁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하나로 전 세계를 석권하여 해외 매출 비중이 80%를 넘어섰습니다. 농심도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신라면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해외 매출 비중이 37%에 달합니다. 그런데 오뚜기는 어떨까요? 해외 매출 비중이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수용 기업, 방구석 여포라는 조롱까지 듣고 있습니다. 진라면은 작년에 농심 짜파게티에 밀려 라면 시장 3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오뚜기의 성장은 멈췄고 혁신은 사라졌습니다. 회사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오너 일가는
배당금으로만 매년 180억 원씩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로 드러난 면사랑 몰아주기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협력업체 리베이트 의혹까지 겹쳐 있습니다. 18세의 나이에 조국을 위해 총을 들었던 아버지, 30년 넘게 이름 없는 아이들을 살렸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피땀으로 세운 회사에서 아들과 친인척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 법적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진 상태는 아닙니다. 오뚜기 측도 억울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과거 조사에서도 모두 소명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뚜기에게 기대했던 것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보 같을 정도로 정직하게 고 함태호 회장께서 보여주셨던 그 우직한 정신을 기대했던 것이 아닐까요?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장난감입니다. 지금 오뚜기는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넘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쉽게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면 기업은 존재할 수 없게 되니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그리고 우리는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32년간 6,200명의 심장을 뛰게 만든 그 진심이 회사의 모든 곳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함영준 회장 그리고 오뚜기 경영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선대 회장의 정신입니까? 아니면 오너 일가의 지갑입니까?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오뚜기는 정말 뼈를 깎는 쇄신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가뚜기가 마케팅팀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라 진짜였음을 증명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뚜기를 믿고 응원할 수 있게 말입니다. 오늘 시니어 인생 플러스가 준비한 이야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뚜기를 향한 실망,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응원, 아니면 따끔한 질책, 무엇이든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기업을 감시하고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기업들의 숨겨진 진실을 계속 파헤쳐 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인생 플러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